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예전에 좋아했던 스타일이 무덤덤해지거나 갑자기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그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연애의 기준과 운명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올 사람의 급과 결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러 오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뀐 운명이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주인공을 만날 때가 됐다라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자, 본격적인 리딩 시작하기 전에 하이프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이 하이프 버튼은요, 주에 3번까지 가능하고 한 영상에 3번 다 누르셔도 됩니다. 이건 단순히 응원하는 후원이 아니에요. 나도 이제 과거의 연애에서 벗어나 지금 이 변화의 흐름에 들어가겠다. 새롭게 다가오는 운명적인 인연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하는 강력한 참여의 표시입니다. 이 바뀐 운명의 기운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꽉 잡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3번 다 꾹꾹 눌러서 이 흐름에 탑승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과연 바뀐 여러분의 운명이 데려올 다음 연애 상대는 누구일지 그 사람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카드 중 가장 에너지가 느껴지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2장 이상 느껴지신다면 모든 카드의 리딩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태 열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일단은 지금 연애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오픈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연애해야지. 이번에 꼭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열정의 카드인데요. 지금 여러분은 연애에 대한 열정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열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열정은 있는데 이게 막 구체적으로 계획을 짠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 이제 연애 시작해야지. 나 이제 연애하면 좋은 일도 많을 거야 하면서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다거나 누군가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지 기간이 좀 되셨거나 뭔가 좀 이제 혼자 있었던 기간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연애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 이성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다. 요런 게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좀 많이 안 해봤고 아직은 좀 연애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이 있는 상태 요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이제 친구들 보면은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이 막 "아 연애할 거야." 하면서도 눈이 되게 높잖아요. 여러분이 약간 그래요. 아 연애를 많이 안 해 봐서 그런지 연애에 대한 환상도 좀 있고 '이 연애가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MBTI로 보면은 직관형 N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연애를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요렇게 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을 만날 것 같고 되게 행복해질 것 같고 약간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내가 좀 만나고자 하는 게 좀 확고하고 좀 눈이 높다. 그치만 이거를 좀 실현시키고 진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그런 행동들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여러분의 이런 계획을 듣고는 "아 계획은 좋아. 근데 일단은 실천을 해 봐. 뭐라도 좀 해 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획을 했으니 실천을 해 봐야 된다. 행동적인 부분으로 나와야 된다." 요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연애운이 언제쯤 올지 다음 연애 시기 제가 열어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의 다음 연애 시기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입장에서는 언제쯤 연애를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카드를 열었을 때는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연애의 운이 열려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가 달라요. 예전에는 아, 연애해야지 하고 또 흐지부지 되는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그 연애운이 들어왔던 간 아니면은 진짜 나 구체적으로 진짜 '나 진짜로 연애할 거야.'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인드나 의지 자체도 정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진짜 '결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이 마음을 좀 의지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 하이프 버튼 3번 꼭 눌러 주시고요. 바로 넘어가면은 어쨌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16 번, 18 번이잖아요. 그럼 18, 18, 9 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다가오는 시기는 언제냐? 1 월, 2 월, 3 월, 4월 요때가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2 월은 지나야 돼요. 근데 12 월이 이제 거의 끝나기는 했네요. 그래서 12월 일단 지나야 되고 1 월, 2월 달, 3 월, 4월 달 요렇게 또 연애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시기쯤에는 좀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겠다. 어떠한 뭔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그러면 저 뭐 해야 돼요? 연애를 하려면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열어보겠습니다. "많이 놀아야 된다." 해요. "많이 놀아라. 즐겨라." 이런 카드가 나와요. 정적인 소개팅을 하고 막 그런 느낌보다는 좀 내가 즐거울 수 있는 환경에서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좀 모임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놀다가 이렇게 만나는 장소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바쁘고 정신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행 같은 것도 너무 좋고 물 관련된 것도 있어서 술집이나 물과 관련된 취미 생활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좀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집에만 있거나 좀 그냥 뭔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모임 활동도 있으면 더 해 보고 아니면은 되게 막 한 잔 두 잔 하러 나가셔도 너무 좋고 아니면 취미 활동 같은 거 물과 관련된 취미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이성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 무슨 노력해야 돼요? 되게 고민이 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좀 행동하는 게 우선이다. 좀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게 우선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어떤 사람 만나요? 되게 중요하죠.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눈이 상당히 높다고 했잖아요. 아무나 안 만난다. 되게 눈이 높다. 나만의 틀이 강하다. 이런 게 있는데,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남들이 봤을 때도, 우와! 이럴 정도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서는 누군가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 모두에게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외모적인 부분이 상당히 괜찮겠죠.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되게 활발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의 성향 자체도 '누가 좋아.' 이렇게 하다가도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나에게 좀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 버리거든요. 근데 상대방 성향 자체도 되게
성격이 일단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좀 부침성도 있어요. 그리고 되게 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딱 보면은 리드를 해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좋은 부분도 있고 여러분이랑 뭔가 이게 맞다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좀 리드해 주는 타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되게 잘해요. 공감도 잘해 주고 약간 공감 요정처럼 말을 너무 잘하고 리더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임을 했을 때도 모임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어도 뭔가 친구들 안에서 되게 좀 이렇게 리더의 위치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 조용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주목을 많이 받고 인기가 좀 많은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성격 되게 좋다.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은 너무 조용하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뭐지?' 약간 이런 궁금한 느낌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암상 카드 열어보면 운명 카드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여러분을 봤을 때 뭔가에 끌린다는 거거든요. 이끌림을 느낀다는 건데 운명적으로 여러분을 느끼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열정도 생기고 궁금함도 생기고 신비로운 느낌도 들고 계속해서 저 사람한테 이끌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이 계속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생각이 나고 궁금한 느낌? 다음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에 처음부터 이끌림이 있다라고 합니다. 뭔가 여러분이 좀 비밀스러움, 좀 차분함, 요런 게 좀 이성들한테 이끌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기는 해요. 근데 약간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의도를 품고 접근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투, 뭐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가벼운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아, 저 사람 내가 진짜 어떻게 꼬시고 말 거야. 저 사람 내가 꼭 내 걸로 만들고 말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나 저 사람 진짜 내 스타일인데. 나 저 사람이랑 사귀면 너무 잘 만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 갑자기 뭐 "하러 갈래요?"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떠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품고 자꾸 여러분이랑 둘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약간 연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음 경험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빠른 건지 좀 연애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불편함이 없고 확실하게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사람 나한테 갑자기 왜 저러지? 인기도 많고 별로 나를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왜 나한테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삐딱선을 타시나요? 상대가 나를 좀 좋아하는데 '아 아니겠지. 왜 날 떠보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막 괜히 관심 없는 척 틱틱거리고
그냥 반대로 가고 약간 이러는 게 있어요. 약간 청개구리 마인드가 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 없는 척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방어 기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은 너무 괜찮고 멋있는 사람인데 아니 저렇게 인기가 많으면 저 중에서도 막 괜찮은 사람들 많을 텐데 '왜 굳이 나한테 저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그 괜찮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난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당연히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라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여러분들이 '저 사람 괜히 나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번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일까요? 잘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분이 만나면 잘 만날까로 열어봤을 때는요.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로가 되게 친구같이 편안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음 좀 순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한 부분을 상대가 좀 잘 이해하고 상대도 의외로 순수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순수한 부분들이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약간의 다툼은 있어요. 연애 초반에 싸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툼은 있지만 또 열정으로 또 풀 수 있고 되게 다퉜다가 화해했다가 다퉜다가 화해했다가 약간 연인들처럼 만날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만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장기적인 연애가 가능한 걸로 보여요. 인연이 되게 오래되고 좀 깊이 간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아도 되게 티키타카가 잘 되고 장난을 많이 쳐요. 뭔가 동갑내기 친구 같은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토닥토닥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또 진중한 얘기하고 신뢰도 많이 쌓이는 느낌입니다. 초반에 좀 어색하고 별로 안 친하지만 점점 갈수록 친해지고 신뢰가 쌓이는 그런 느낌의 연애라서요. 좀 '연애의 정석대로 만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재밌는 일들, 상대방이 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데이트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 마지막 연애가 될까요?도 열어볼게요. 네. 여러분 이 사람과 마지막 연애가 될까요? 했을 때는요.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랑 그러면은 미래까지 좀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27 번이니까요. 너무 열정적으로 잘 만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잘 만나는 느낌. 근데 결혼을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인내는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1 년, 2년 내에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이후로 또 봐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기 연애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 두 분이 신뢰를 쌓고 잘 만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을 좀 끌어당겨 주는 혹은 여러분의 연애운을 더더더더 올려주는 행운의 아이템 추천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행운의 아이템을 잘 가지고 다니시면 여러분의 연애운이 확 올라갈 수 있겠죠. 그전에 하이프 버튼 3번 꼭 눌러 주세요. 자. 자 일단 색상적인 부분은요. 블루나 화이트가 좋다라고 합니다. 좀 하늘색이나 깨끗한 흰색 요런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향기를 좀 추천을 드리자면 너무 좀 진하지 않은 은은한 물향기 좀 워터리 같은 향 너무 괜찮고요. 뭔가 이렇게 비온 뒤 정원 같은 촉촉한 꽃향기 같은 느낌 플로럴 향 요런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액세서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실버랑 골드 있잖아요. 요런 게 좀 섞여져 있는 실버와 골드가 함께 있는 그런 액세서리를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두 가지 소재가 같이 있는 액세서리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잘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투명한 유리병 같은, 만약에 뭐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 먹더라도 투명한 병에 있는 그런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텀블러를 많이 가지고 다니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 물을 자주 마셔 주는 것도 정말 좋고요. 만약에 뭐 스카프, 손수건, 폰 케이스, 목도리 뭐 이런 거 할 때 좀 그라데이션 패턴 있죠.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 같은 거, 블렌딩 차 같은 것도 좀 드셔도 좋고, 만약에 뭐 한 잔 두 잔 하고 싶다 하면은 좀 두 가지가 섞인 것들, 칵테일 같은 것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을 장소와 시간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언제가 좋냐, 시간이 언제가 좋냐 했을 때는 좀 밤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밤 9시 에서 12시 사이 요 시간이 좀 좋거든요. 아니면은 완전 그냥 금요일 밤 있죠. 고때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매력적으로 드러나고 그게 또 나에게 온전히 행운으로 작용하는 시간이 9시 부터 밤 12시 사이니까요. 요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소는요. 저는 좀 높은 곳, 전망대나 옥상 이런 곳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루프탑 이런 것도 되겠죠.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것도 좋아요. 지금 딱 연말이기도 하고 또 연초잖아요. 그러면 또 모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그때 뭐 그런 좀 분위기 좋은 곳, 좀 높은 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차 한 잔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나 운동하는 곳도 좋아요. 그래서 뭐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는 장소, 운동하는 장소, 아니면 단체로 뭐 같이 뛰는 장소 이런 것도 너무 좋고요. 뭐 성곽길 같은 것도 있죠. 성곽길. 그런 데에서 한번 시간을 보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다음 연애는 얼마 남지 않은 시기로 보여져요. 분명히 우리 여러분 이번에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연애할 수 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이프 3번 꼭꼭 눌러주세요. 네,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가 어떤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단은 좀 과거의 연애, 이전 연애, 뭐 최근의 연애, 이렇게 보면은 좀 답답한 연애를 했었다라고 보여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었던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딱 보면은 연애를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기보다는 '아 그 해서 뭐해. 그냥 혼자 살고 마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에게 좀 많이 엮여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냥 과거의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내가 마음을 많이 쓰고 힘들었고 그 사람이 자꾸 막 좋은 건 아닌데 자꾸 떠오르는 뭔가 그 사람의 그 굴레에 내가 이렇게 속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빨리 내가 깨고 싶다. 이거를 깨부수고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할 때 좀 많이 힘들었다. 이번 연애, 최근의 연애나 혹은 과거의 연애 자체가 좀 나를 많이 힘들고 나를 옥죄였던 연애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군가를 깊이 있게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깊이 만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 좋지만 막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구속하고 이러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암장카드 열어보면 30번, 37번, 37, 10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호감을 표현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여러분 자체가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도 자꾸 나는 진지한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좀 끊어내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의 인연이나 과거의 연인 자체가 확실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된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분의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상대도 정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주변에서 뭐 여러분 곁에 뭐 맴돌고 있다거나 신경을 안 써야지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준비라고 하면 뭐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 누군가 만나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누군가가 다가오면은 좀 '나도 알아가 보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알아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그냥 귀찮고 그냥 나를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좀 많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다. 누군가랑 관계가 깊어지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다음 연애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다음 연애 언제 들어올까요? 뭐 일단 당장 제가 봐도 여러분은 한두 달 내에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도 뭐 썸을 타고 누군가를 또 만나보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다음 연애운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요, 예상치 못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와요. 이거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던 뭘 하던 간에 꾸준히 어디선가 만날 수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도화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성들이 나를 좋아하는 운들이 있고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화살이 있다고 해도 이게 완전히 엄청 좋다는 아니에요. 누구나 포함이고요. 왜냐면 도화살 자체가 내가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데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나를 매력적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매력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힘든 포인트로 작용이 가능하겠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히려 다가오는 사람 다 밀어내고 모른 척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여기 흐름을 좀 봤을 때는 20, 25번, 22, 5, 7번이죠. 상반기에도 충분히 들어오기는 합니다. 저는 이게 빠르지는 않더라도 3월 달 정도 됐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쨌든 연애운은 꾸준히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드냐 안 드느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언제 들어오냐로 보면은 5 월, 6월 달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쯤 돼야지 여러분이 '나도 좀 적극적으로 할 만하네. 나도 좀 만날 만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연애 시기는 빠르지는 않아요. 좀 늦고요. 썸이나 누군가를 나를 좋아하는 경험들은 당장 12 월, 1 월, 2 월 이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 글렀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썸이나 이런 건 들어오지만 딱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5 월, 6월 달에 들어온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열어보면요. 저는 좀 아이와 관련된 것들이 좀 나와요. 좀 순수한 이런 게 좀 나오는데요.
친구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거나 좀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알고 있던 지인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다라고 보입니다. 인연이 한 번 있었던 사람, 이 인연이라는 게 뭐 사귀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썸도 있을 수도 있고 짝사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인연이 있었던 사람을 내가 좀 만나게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군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강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 아니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아니면 친구의 친구를 좀 만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야 좋을까요?'로 봤을 때는 그냥 평소처럼 친구들이랑 재밌게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그냥 만나고 그냥 친구들이 뭐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하고 좀 그렇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랑 확실히 나이대는 비슷하다 보니까 정신 연령이 되게 잘 맞고요. 티키타카가 되게 잘 맞아요. 연애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친구를 사귈 때 티키타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성격은 부드러워요. 너무 착하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라서 화를 잘 안 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 무던한 스타일, 내 주장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리더십은 좀 있다라고는 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어디든 무난하게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칼 같은 부분도 있고 좀 확실한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히려 조금 자존심도 세고 약간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 거를 좀 잘 맞춰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을 맞춰주는 느낌이 있어서 상대가 좀 사랑꾼의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런데 상대방 분이 사회성도 되게 좋고 예의가 너무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치 자체가 물질적인 거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좀 명예 이런 쪽에 좀 가치를 많이 두는 것 같거든요. 평판.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평판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보는 여러분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은 되게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긍정적인 기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많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은 나와 좀 인연이 깊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우수에 차 있는 눈빛? 뭔가 이제 어, 좀 신비로운 그런 느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은 저 사람은 뭔가 좀 신비로운 사람이야. 보면 볼수록 좀 끌리는 게 있어. 근데 또 이 사람이 외면적인 부분을 보면은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줘. 이렇게도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센치한 자기만의 그 곤조라고 해야 될까요? 고런 게 또 있다라고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좀 매력 포인트로 보는 거는 여러분의 그런 좀 밝은 에너지, 주변을 화사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들을 좀 큰 매력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좀 갖게 되는지 열어볼게요. 자,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로 하면은 좀 슬픈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슬픈 마음이 들까? 이거 좀 고민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오유월 달에 한 방에 그냥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호감과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내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혹은 보여줬었지만 좀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슬픈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은 좀 답답해요.
나는 진짜 이 마음이 어쩔 수가 없는데, 난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이 마음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답답하다, 속상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뭔가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짠하고 그런 게 자꾸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너무 슬퍼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되게 애절하게 좋아하나 봐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좋아해 보지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여러분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옛날부터 좋아하고 거절도 당해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상당히 애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많이 힘들어한다, 슬퍼한다 좀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아 괜찮기는 해. 사람이 나쁘지는 않아. 근데 또 연애를 하면은 너무 귀찮아지고 또 너무 힘들어지고 '아 나 그냥 생각도 하기 싫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성과 나의 마음이 많이 싸우고 있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 앞에서는 좋다. 네가 마음에 든다." 이런 말 절대 안 하고 오히려 관심 없는 척하고 그냥 '나 혼자가 좋아.'라는 느낌을 많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속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너무 또 잘 살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혼란이 오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상대에 대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뇌 빼고 그냥 '그냥 이 사람 좋아.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할게.' 하면은 그 사람과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것인지. 근데 그 현실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되면 잘 사귈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보면은 사귀면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완성의 카드도 나오고 좀 나름의 좀 괜찮은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귀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사귀냐면은 여러분이 이 관계에 많이 소극적이지만 상대가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좀 잘 챙겨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을 좀 우쭈쭈 해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의 생활에 뭐가 깨지는 것 같진 않아요. 나는 그냥 사귀기 전과 사귀고 나서가 좀 같은데 나에게 좀 심적인 안정감이 더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귀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괜찮아요. 되게 잘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도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줄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게 좋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랑이 될까 또 열어볼게요. 자, 나에게 마지막 사랑이 될까요? 음,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마지막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의 헤어짐도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헤어졌을 때 다시 재회를 하게 된다면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재회를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다. 한 번 헤어졌을 때 완벽히 끝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사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잘 사귈 수 있나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배우냐?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있구나. 온전히 100% 이렇게 해 주는 사랑이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절절 매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랑에 되게 감사하다. 요런 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받는 사랑의 경험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또 나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연애와 이별을 경험하면서 진짜 단단한 제가 된 것 같아요. 헤어짐은 당연히 힘들고 슬프지만 그거를 또 아물어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값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랑이 아니면 연애를 안 할 거예요 하고 좀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자연의 흐름대로 그냥 흐름에 맞게 지내다 보면 언젠간 또 나도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를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좋은 연애운도 막 팍팍 올려줄 수 있는 행운의 아이템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행운의 아이템 추천해드리기 전에 미리 하이프 버튼 3번 꼭 눌러주시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다 가니까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의 아이템.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색감은요, 좀 강물처럼 차분하고 하늘처럼 맑은, 좀 채도가 낮은 블루다, 세련된 그레이 컬러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뮤트 톤의 블루, 그레이, 이쪽을 좀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막 씻고 나온 듯한 깨끗한 비누향, 아니면 좀 시원한 강바람을 연상시키는 오존 계열의 향수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향이나 린넨 이런 것도 좀 괜찮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액세서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가늘고 긴 형태의 액세서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귀걸이를 하더라도 좀 길게 내려와 있는 그런 귀걸이도 좋고요. 아니면은 목걸이를 하더라도 좀 길게 좀 이렇게 내려온 그런 목걸이가 좋을 것 같아요. 롱 넥클리스라고도 하지 않나요? 약간 요런 거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클래식한 디자인의 가죽 가방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여행용 브리프케이스나 뭐 숄더백 이런 것도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다면 한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은 안경도 좋고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이런 것도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스카프나 가벼운 숄 이런 것도 좋아서 그런 거 한번 착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트 장소로 좋을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해에 지기 직전, 노을이 지는 시간, 요때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몰 시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주가 끝나고 좀 긴장이 풀리는 시점, 뭐 금요일 저녁 7시 이런 데도 좋고, 아니면 일이 끝나고 좀 저녁 시간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좀 비 내리는 오후 시간도 너무 괜찮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 오는 날에도 한번 나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경이 좀 내려다 보이는 리버뷰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좀 조용하고 아늑한 재즈바나 와인바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식물원이나 조용한 좀 공원 산책로 같은 것도 너무 괜찮고 원데이 클래스, 향수, 도자기, 뭐 가죽 공방 이런 거 다 좋으니까 그런 곳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음 연애는 5월, 6월 달로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시를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끌리지 않는다면 그냥 쿨하게 넘기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마음에 끌리는 사람은 5, 6월 달에 좀 다가올 수 있으니 여러분도 좀 많이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일이 잘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하이프 버튼 3번 꼭 눌러 주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여러분의 연애 먼저 열어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의 이전 연애나 좀 과거의 연애를 좀 먼저 살펴봤을 때는 좀 다사다난했다, 좀 쉽지 않았다, 요런 카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은요, 남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거를 많이 경험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연애를 잘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다사다난하고 되게 안 해볼 법한 그런 경험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 연애는 왜 이러냐. 내 팔자가 이러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팔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연애 운 자체가 좀 아직 잘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봄도 겪었다가 여름 겪고 가을, 겨울 이렇게 겪잖아요. 근데 누구나 겨울의 운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연애 운은 그동안 겨울의 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애 운이 겨울의 운이기 때문에 힘들죠. 뭔가 잘 되지 않고 계속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약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은 이제는 봄의 운이 시작이 될 거예요. 항상 힘들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의 암흑기를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도 인생이 너무 행복해졌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안 좋아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힘든 연애 운을 겪긴 했지만 이제는 또 새로운 봄의 운으로 들어가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다행인 건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여러분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 나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야? 진짜 인생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래, 이것 또한 나한테 좋은 밑거름이 될 거야. 이 일이 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야. 하고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고 이런 다양한 일을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멘탈이 좀 좋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은 되게 많이 강해지셨어요. 예전에는 막 힘들어 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울기도 울고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는 '그런 일쯤이야.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힘든 일과 조금 쉽지 않은 연애를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애 운 자체는 앞으로는 정말 내가 생각했었던 사람, 내 기준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날 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연, 과거의 연애 막 너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언제쯤 좋아지는지 다음 연애운이 들어오는 시기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음 연애 시기. 근데 여러분 빠르게 사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를 막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사귀지 않고 좀 진짜 진지하게 볼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진지하게 만날 거고 깊이감 있게 만날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겠다. 다가오는 사람들 좀 경계하겠다.' 요런 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당장에 2026년 상반기에 있다라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6 월, 7월 요때부터 슬슬 시작이 돼서 8-9 월까지 요때가 좀 완벽하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연애운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 6, 7, 8, 9 요 시점에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좀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내가 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막 한 명의 연애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막 4 명, 5명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많거든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사람들로부터 대시를 많이 받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6, 7, 8, 9라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혼자서 좀 여행을 가 본다든지 아니면 일에 조금 더 몰두를 해 본다든지 좀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시기 내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만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좀 넓어질 거라서 일단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당장 2026년 상반기에는 나를 좀 개발하는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고 6, 7, 8, 9에는 좀 뜨거운 연애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만나게 될까요? 좀 무얼 할까요? 열어볼게요. 우리 여러분이 은근히 보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플로도 누구 만나고 막 모임에서도 누구 만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보수적이라서 그런 거 절대 안 하고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이고 고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의 만남은 절대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소개팅 어플 뭐 그런 다른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 자리에 묵묵히 있을 거고 나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한테 오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곳에서 누구를 만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보자. 20점, 20번하고 32, 3이요. 네,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은 모험을 하고 싶진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고 있는 사람, 동료,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소개를 해주거나, 친구가 소개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하반기에 뭔가의 취업 계획이나 어떤 스터디를 한다거나 그러한 좀 계획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좀 주목을 받을 일이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좀 하고 있는 루틴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운동하는 루틴이 있다. 아니면 어디 카페를 가는 루틴이 있다 하면은 그 루틴 속에서 만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막 처음 본 사람을 대뜸 막 이렇게 사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좀 곁다리로 알고 있어서 좀 신뢰 있는 사람이거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항상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는 사람 막 한 6 개월을 마주친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는 안 해 봤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내적인 친밀감이 있는 그런 사람과 좀 제 관계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뭘 할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하던 루틴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막 뭐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던 루틴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도 뭐라도 해 보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취미 생활을 한두 개 조금 더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열어볼게요. 자, 나이대는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동안인 사람이라고도 보이기도 하고요. 좀 귀여운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귀염상이다. 이렇게 좀 느끼신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후광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이고요. 잘 웃는 얼굴이에요. 서글서글한 좀 그런 잘 웃는 얼굴이라서 어른들이 상당히 예뻐하겠다라고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른들의 눈은 못 속여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예뻐라 하는 분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싹싹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되게 싹싹하고 사람들과의 이런 대인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발이 넓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속이 좀 많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요. 성격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외모보다도 약간 성격이 좋아야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사람 자체는 성격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 상대가 생각하기에는 '나와 좀 또래구나. 나와 좀 친구 나이대구나.' 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좀 내적인 친밀감이 있어요.
이게 어느 장소에서 계속 이렇게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의 얘기를 좀 어디서 들어봤다든지 여러분의 SNS를 좀 계속 봤다든지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실제로 친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친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좀 친밀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고 여러분은 좀 벽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는 싶은데 뭔가 벽이 있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게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좀 독특하게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체가 좀 친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볼 것 같지만 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매력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상대방도 여러분 보면은 '아 매력이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랑 친해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감정 느끼는지 알아볼게요.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고 너무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근데 뭔가 우리 사이의 거리, 차이, 뭐 이제 거리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커서 항상 좀 그리워하거든요. '아 저 사람이랑 언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이랑은 언제 좀 대화를 해볼 수 있을까?' 요런 생각을 항상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문이나 이야기를 좀 주변에서 들었다든지 여러분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좀 봤다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딱 놓고 주변의 평판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 내가 봤을 땐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 막 이렇게 자주 얘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 생각으로는 여러분한테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백하고 이러면은 상대랑 더 이상 만날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말하고 싶고 내 속마음을 또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랑 단절이 될까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아예 끝이 날까 좀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호감은 있지만 또 다가갈 수 없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요, 일단은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요런 게 아직 덜 아물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있어도, 그냥 좋은 사람이긴 하네. 이 정도로 끝나지, 막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네. 그냥 한번 뭐 알아볼 수는 있겠지. 근데 뭐 깊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호감은 있어 보여요. 호감은 있지만 지금 내가 연애할 땐가? 지금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나만의 그런 좀 자아를 찾아 나서야지. 지금 연애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가 어느 정도 호감적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상대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 상대가 너무 좋고 약간 요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 그래도 저 사람이 다가오면 그때는 뭐 한번 얘기는 해볼 만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너가 행동하면은 내가 좀 더 뭐 어떻게 대화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내가 적극적이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 만나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잘 사귈 수 있을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두 분이 만난다면 되게 빠르게 친해질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막 친해져 가지고 갑자기 가까워지고 갑자기 막 절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신다면 일단 되게 재밌게 티키타카가 잘 맞게 만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좀 다사다난한 연애를 했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되게 최선을 다해요. 잘해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상처받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내가 이렇게 해 줬을 때 그거를 온전히 고마워하고 그걸 온전히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격인데, 상대방이 좀 눈치도 빠르고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해준 만큼 또 그만큼 받을 수도 있어요. 뭐 꼭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되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신다면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잘 만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너무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 '예쁘게 만나겠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봐도 10 번, 20 번, 30 번, 36 번, 41 번, 네. 결혼할 수 있겠네. 원래 제가 이제 '마지막 사랑일까?' 또 보는데 마지막 사랑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진짜 "똥차 가고 벤츠 온다."라고 하듯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운을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복채로 하이프 3번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애운을 좀 높여줄 만한, 매력을 높여주는 행운의 아이템 추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력을 높여주는, 연애운을 높여주는 행운의 아이템인데요. 자, 일단 색감적인 부분을 추천을 해 드리자면 열정적인 레드와 뭔가 생명력이 있는 그린, 그리고 풍요로운 골드 컬러, 요런 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레드, 딥그린, 골드 컬러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기를 좀 추천해 드리자면 잘 익은 과일향, 약간 석류나 사과향 같은 것도 좋고요. 뭔가 이제 장미나 자스민처럼 화려하고 좀 풍성한 꽃향기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플로럴 향이나 프루티 계열의 향이 여러분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하신다면요. 진주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진주 목걸이, 아니면 진주 귀걸이 막 이런 거, 진주 팔찌는 좀 그런가요? 뭐 그런 거 있으면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뭔가 옷 패턴을 고르신다, 옷을 고르신다 하셨을 때는 좀 뭔가 화려한 플라워 패턴이 있는 그런 옷차림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옷은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은 뭐 원피스, 뭐 스카프, 뭐 손수건, 목걸이, 뭐 가방, 뭐 이런 좀 패션 아이템들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감 같은 것도 좀 추천드리자면 좀 벨벳이나 실크 계열도 좋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그런 것도 좋으니까 옷 선택하실 때 그런 거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집에 화분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있어서 약간 꽃과 관련된 것들이 좀 행운적으로 작용하겠다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에게 좋을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새벽 시간이 좀 잘 맞는다? 이렇게 보이긴 해요. 뭐 일출하기 직전, 뭐 새벽 5 시에서 6시 사이 요때도 좋고요. 그 시간에 좀 미라클 모닝처럼 해서 명상을 좀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하시는 분은 보름달 뜨는 밤, 이때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예 좀 이른 아침이거나 아예 좀 늦은 밤, 요 시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좋은 장소는요. 동해 바다 같은 데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동해 바다 쪽 여행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동해 바다 어려워요.' 하시는 분은 그냥 탁 트여 있는 해변, 바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수평선을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이나 호수는 수평선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다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지평선도 보이고 이러니까 고런 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좀 뭔가 조용한 미술관이나 갤러리 같은 곳도 좋고요. 여행을 가셨을 때 좀 친구가 괜찮은 그런 숙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바다, 미술관이나 갤러리 요런 쪽으로 좀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애 운이 이제 봄의 운이 들어왔습니다. 이 봄의 운을 여러분이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복채는 꼭 하이프 3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의 연애 어떨까로 열어봤는데, 일단은,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를 좀 쉼없이 많이 하는 스타일? 약간 요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도 상당히 많고 외향적이기도 해서 헤어지면은 헤어지고 나서 그 슬픈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헤어졌어? 그럼 또 딴 사람 만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가 좀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었다? 요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좀 끊어진 것도 있고 지금은 약간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연애를 좀 내가 활발하게 했었고 인기도 좀 많이 있었다. 대시도 많이 받았다. 요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뭐 과거처럼 연애를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좀 고민과 생각이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연애는 과거에 좀 활발하게 하고 인기도 많았겠지만 지금은 좀 선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은 연애를 좀 쉬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연애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내가 과거처럼 좀 그렇게 연애를 많이 하느냐 아니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한 사람만 오래 만나는 생각으로 만나야 될까 그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조금 더 즐겨 볼까요? 아니면 이제는 진짜 정착을 할까요?' 이런 갈림길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겠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암장 카드 열어보면 10 번, 20 번, 26 번, 31 336 이네요. 336 이면은 어쨌든 여러분도 아무나 막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내 기준에 내 나름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내 기준으로서는 좀 완벽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연애나 뭐 최근 연애나 봤을 때 그다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게 유쾌하게 잘 만났다 그런 흐름인데요. 한번 여러분의 다음 연애 시기가 언젠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다음 연애 시기 열어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연애 시기도 들어와 있고, 연애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맞긴 많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수는 있다. 만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이전처럼 그냥 좀 더 즐겨 볼까? 아니면 이제는 좀 정착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카드에서는 '이제는 좀 정착을 해야 한다. 이제는 좀 진지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카드에서 알려주는 거는 정착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진심으로 만나야 하고 '이 사람과 평생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가벼운 연애를 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대했던 것 같아요. 막 마음에 안 들면은 짜증내고 좀 헤어지고 뭐 조금만 좀 별로여도 헤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좀 '진지하게 만나야겠다. 이제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니까 작은 거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제는 작은 거는 좀 그냥 넘기고 그냥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선적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암장 카드 열어보면 40 번에 43 번, 46 번, 4, 6, 10 번이잖아요. 여러분의 운은요. 2 월, 3월 달에 운명적인 인연이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따가 어떤 사람일까도 열어볼 테지만 일단은 2 월, 3월 달에 여러분의 운명적인 상대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2 월, 3월 달을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연애는 그때쯤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는지 열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 만날까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여러분보다 연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직업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성격도 안정적이고 재산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결혼만 하면 된다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혼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하신다면은 이제 조금 아시겠지만, 만약에 결혼 생각이 있다 하신다면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배우자감으로는 너무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외향적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조용조용한 느낌도 있고 차분한 느낌도 있습니다. 직업적인 부분으로는 저는 연구를 한다든지 약간 학자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니면 공무원인데도 그 공무원 자체가 선생님이거나 약간 교사의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지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외모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외모를 좀 따져보자면은 체격이 마른 체격이기는 한데요. 뼈가 굵어 가지고 상당히 좀 다부진 체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피부 자체는 약간 좀 하얀 편이라서요. 어디서 봐도 약간 하얗다, 뭔가 다부지다 이런 느낌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모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 뭐 이런 전반적인 직업적인 부분이 안정적인 느낌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좀 귀여운 통통 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분을 되게 포근하게 잘 보듬어 주는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보통은 약간 보호자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여성분이라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고 여러분이 남성분이시라면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닐까. 그 정도로 나를 온전히 좀 이해를 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보입니다. 상당히 좀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너무 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될까?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은요. 좀 여러분도 정말 괜찮은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느낌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2-3월 달에 누군가가 소개팅을 해 준다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그 소개팅에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되고요. 소개팅은 없어요. 대신에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갈 일이 많아요 한다면 친구들이랑 최대한 많이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놀다 보면 혹은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미 생활도 좀 한두 개씩 더 추가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도 열어 볼게요. 자, 여러분을 보잖아요, 상대방이. 되게 독특하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좀 보면은 되게 좀 감정에 솔직하다?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가 너무 예쁘다 혹은 너무 멋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여러분 보자마자 '와 진짜 예쁘다. 와 진짜 멋있다.'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약간 연예인처럼 볼 것 같아요.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처럼 여러분을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인상 자체는 너무 내 이상형이고 너무 예쁘고 멋진 사람이라서 일단 첫인상부터 여러분에게 상당히 끌릴 느낌이고요.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감정이 되게 투명하다, 가식이 없다, 솔직하다 이렇게 좀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되게 예쁘고 준수하시고 멋있고 막 이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모에 보이는 대로 되게 예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게 외모가 아니고 성격이 그냥 예쁜 것만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솔직해요. 털털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성격이구나.'라고 하면서 그거를 또 반전 매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는 여러분을 보자마자 '와 저 사람 내 스타일이다.' 이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자마자 여러분이랑 솔직하게 진짜 '잘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바랬던 사람이다. 나 저 사람이랑 꼭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든다라고 합니다. 뭔가요? 합카드가 엄청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봤을 때 그냥 여러분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상대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만 보이고 막 다른 사람이 있던 간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여러분만 지켜보는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무 말 붙여보고 싶고 말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너무 마음에 들지만서도 솔직하게 말은 못해요. 상대방이 약간 낯도 가리고 성격이 외향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도 표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옆에서 좀 이제 얼쩡얼쩡 거린다거나 여러분의 눈에 들기 위해서 괜히 막 주변에 있다거나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자체는 여러분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나의 진짜 짝이 되겠다. 저 사람이랑 나랑은 진짜 뭐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랑 자기랑 성향이 정반대다 보니까 반대가 끌리는 이유도 있고 내가 없는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외향적인 성격.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끌림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의 마음 열어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약간 꼰대 이미지일 것 같아요. 약간 고리타분한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내 스타일이야. 마음에 들어.'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꼰대스러워.' 약간 요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또 그런 타입이 안 맞거든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은근히 또 재밌고 '나는 이런 꼰대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 은근히 꼰대 스타일 재밌네?' 약간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보잖아요. '나는 그동안 많은 연애를 해 왔고 많은 경험을 해 왔지만 이 사람은 진짜 결혼해도 될 만한 사람이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소에 결혼 생각도 없고 난 비혼주의고 그냥 연애만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나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 진짜 결혼 카드 나온 거 진짜 소름 돋아요. 정말 소름 돋는데 여러분도 기대는 안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사람 진국이다.'라는 거를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저 진짜 이 사람이랑 만나도 괜찮아요? 저 이 사람 마지막 사랑이 맞아요? 결혼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겠죠?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떨까? 이 사람 만나면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연애를 하더라도 그 연애를 하냐 안 하냐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연애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 커리어를 끝까지 유지하고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딱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올인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관계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개인을 좀 존중을 하면서 만나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연애로서도 너무 좋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회생활이나 커리어를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신다면 저는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그런 연애라고 보이고 상대도 여러분을 보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상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그런 재치와 입담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을 많이 배울 것 같고 여러분은 그 사람의 차분한 모습, 신중하고 지혜로운 모습들을 많이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상생의 관계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궁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 저는 이제 마지막 사랑보다는 그래도 중간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나신다면 정말 마음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월, 3월 달 한번 잘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좀 좋은 행운의 아이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운들이 여러분에게 좀 갈 수 있게끔 하이프 3 번도 지금 꼭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을 행운의 아이템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색감적인 부분은요. 고결함과 신뢰를 상징하는 깊은 블루 그리고 정통성을 의미하는 와인 컬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얄 블루나 와인 레드 요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향기를 좀 추천을 해 드리자면 오래된 도서관 향, 교보문고 향 아니면 조용한 성당에서 날 법한 그런 차분한 나무 향 같은 게 좋아요. 그래서 우디 향 같은 거 이런 게 또 좋고 샌달우드 향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인센스 계열도 좀 괜찮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데에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아이템을 추천을 해 드리자면 손목시계인데 좀 클래식한 손목시계가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워치보다는 가죽 스트랩이나 메탈로 된 좀 클래식한 아날로그 시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자시계보다는 아날로그 시계 위주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만년필이나 고급 필기구가 있다 하신다면 그것도 항상 지니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 기회다 하면서 막 이거저거 사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앤티크한 문양의 인장 반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것보다는 어떤 문양이 좀 새겨져 있는 그런 반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목까지 단정하게 단추를 채우는 그런 카라가 있는 옷 같은 것도 좋아요. 되게 단정한 느낌.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좋고 약간 셔츠나 블라우스 계열, 린넨이나 코튼 소재로 된 것들 요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으면 여러분에게 뭔가 귀티와 매력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좋을 행운의 시간과 장소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에게는 좀 매월 1일 있잖아요. 뭐 1월 1 일, 2월 1 일, 3월 1 일, 4월 1 일 요렇게 좀 처음에 시작하는 첫날이 여러분에게 좀 좋은 타임이라고 보이고요. 시간적인 부분은 오전 8 시에서 오전 10시 요 시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로 따져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1 월과 5월 달이 가장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좋을 장소는요. 잘 정돈된 정원이나 화원 같은 곳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식물원 같은 데 나들이 가셔도 좋고 꽃집 이런 데 중간중간 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날 잡고 식물원에 가지 않더라도 요즘 가다 보면은 꽃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들려서 꽃 구경도 하고 꽃향기도 충분히 맡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러운 라운지나 호텔 로비도 상당히 좋다라고 해요. 고급스러운 장소 가시는 것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은 좀 새로 오픈한 가게, 아니면 팝업 스토어도 좋아요. 그래서 동네에 만약에 새로 오픈한 가게가 있다 하면은 한 번씩 꼭 가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팝업 스토어도 되게 좋고요. 아니면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뭐 은행, 증권사 뭐 이런 데도 좋고 부동산 관련된 장소 부동산 관련된 장소 뭐 모델하우스 이런 것도 좀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거나 뭔가 좀 번외적으로 뭐 할 게 없다 하신다면 들려도 되는데 굳이 안 들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가게 가셔도 좋고 정원이나 화원 들려도 좋으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음 연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연애 시작된다면 언제든 와서 저에게 후기 꼭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이프도 3번 꼭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